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영상 이슈 브리프의 아산정책연구원 유아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중동센터의 장지양 센터장님을 모시고 바이든 시대 중동 정책의 특징과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미 대선 이후에 향후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슈 브리프 또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도 이제 점차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박사님께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의 특징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들이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의 특징, 핵심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의 네. 기조로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네. 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많이 나오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란 핵합의 네. 복원입니다. 네. 사실 이란 핵합의 복원은 바이든의 중동 정책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외교 정책 일반에서도 네. 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도 이 중동에 국한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외교 정책 일반을 아우르는 기조인데 이 중동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네. 동맹 가치 강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동에 더 이렇게 특화된 기조일 네. 것 같은데, 이 작년이었죠. 트럼프 정부 막바지에 이 미국 정부가 중재를 해서 네. 아랍 이스라엘이 대탕트를 이룹니다. 아, 네. 아브라함 협정.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브라함 협정을 이제 아랍 측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위시로 해서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맺었었죠. 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공화당 친화적인, 왜냐면 네. 어쨌든 트럼프 정부 중재하에서 이루어진 이런 협정을 바이든 정부 역시 지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중동 하면은 굉장히 갈등 일변도의 지역인데, 이 아브라함 협정이 비록 트럼프 정부의 레거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외교적인 성과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혀서 네. 이 아브라함 협정의 지지가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의 세 번째 기조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중동하면은 그 일종의 클리셰라고 하는 돌멩이를 든 팔레스타인인과 그거에 저항하는 이스라엘군 이러면서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비록 공화당 전 정권에서 체결한 협정이지만 그 협정을 계속 이어나겠다는 기조는 굉장히 맞습니다.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란의 핵합의 복원, 그리고 중동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동맹의 가치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 대탕트를 계속 지지한다는 그 기조로 핵심 이슈로 나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전망과 일종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사실 이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네. 아쉽네요. 왜 밝지 않은지를 제가 그 기조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동 영내 네. 이 상황 역시 네.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그다지 친화적이지는 않다라는 설명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란 핵합의. 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네. 이 승리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럼 이란 핵합의가 네. 다시 복원이 되고 이제는 이란 핵 문제도 해결이 네.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평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이거는 한쪽 편만 보고 나온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핵심 권력층은 강경파이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트럼프 정부 때 심화된 것이죠. 네.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독단적으로 탈퇴를 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네. 이란 내에서 미국과의 핵합의를 지지했던 온건개혁파의 네. 입지가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 네. 2월에 이란 총선에서 강경파가 압승을 했고, 네. 곧 있을 6월의 대선에서도 네. 이란 대통령이 강경파 출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란 강경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제재 완화나 이란의 네. 정상 국가화가 아니라 네. 이제 이란의 이 이슬람 혁명을 영내에 네. 수출을 하고 많이들 들으셨을 이 프록시 있잖아요.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리아의 민병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네. 예멘의 후티, 그리고 심지어는 수니파이지만 가자 지구의 하마스까지도 지금 육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 헤게모니를 영내에서 네. 장악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네. 핵 합의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 팽창 정책의 선두주자가 그 솔레이마니였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또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암살당했었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 온건파의 입지는 네. 그야말로 축소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는 점에서 네. 첫 번째 기조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네. 않고요. 단 이제 6월에 대선이 있는데 네. 그에 앞서 5월 초까지 이란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란 헌법수호위원회의 네.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즉, 이란 시민들로 하여금 온건 개혁파 후보를 함부로 이렇게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압박을 가하게 하려면 네. 5월 초까지 이 미국이 네. 이란 온건파, 지금 이제 이란 온건파의 합의 당사자가 이 자리프 외무장관이잖아요. 네. 온건파 출신. 네. 그 사람과 어쨌든 무슨 형태로든 네. 핵합의 복원이 정말 이제 가시화된다라는 네. 거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초에 네. 오스트리아에서 이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었던 당사자들 네. 미국만 빼고 왜냐하면 미국은 탈퇴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가 정말 잘 되기를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핵합의 복원의 미래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2015년 JCPOA에서 주력 역할을 했었던 맞습니다. 사람들이었는데 좀 이란 쪽도 계속 온건파가 집권을 했었더라면 좀 더 그렇죠.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보고 5월에 뭐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제기해준 세 가지 이슈 중에서 두 번째인 중동 민주주의와 인권, 동맹 가치 강조에 관한 일종의 전망과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조도 그리 밝지 않은데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추세처럼 중동 내에서도 네.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러니까 입지가 굉장히 네. 약화되어 있고 국내 민주주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겠죠.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하라고 압박을 많이 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중동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이제 코비드가 네. 끝나고 이 공포와 위협의 시기가 네. 끝나면 국가의 실패가 만천하에 네. 드러날 테고 그러면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네. 바로를 할 텐데 그럴 경우 미국은 또 자신의 힘 혼자서 할 네. 수는 없으니까 영내에 있는 민주주의 수준은 떨어지지만 네. 동맹국이고 우방국인 이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대테러전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네. 되거든요. 그럴 경우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네. 내세우는 그 강도가 당연히 떨어질 테고요. 네. 그러면 큰 기조도 힘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방국이 아마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일 그렇죠. 텐데 뭐 네, 박사님께서 전망하신 대로 동맹의 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런 압력이 좀 많이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이슈인 그 이스라엘과 아랍 대탕트, 아브라함 협정에 관련된 전망과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아브라함 협정을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놀랍지 않게도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크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나름 달래는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우디에게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박을 하겠다라고 했고 하지만 동시에 너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역시 지금 16년 전에 너희가 선거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좀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는데 너희도 이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바스 수반이 올 5월에 총선을 실시할 테고 7월에
대통령 선거도 실시하겠다고 우선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할지를.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 하에서 올해 6월 이란 선거와 그리고 5월 팔레스타인 선거를 좀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조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중동이 트럼프 정부의 레거시로 인해서 미국의 이 신뢰도는 바닥이죠.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뭐 일로 일대로 인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그 중동 내에 좀 못 사는 나라들한테 코비드 의료 외교를 하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마스크랑 의료 부품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중국도 약간 부상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 체제는 굉장히 이완되고 있고 터키, 카타르 일탈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에 그렇게 뭐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자신들의 외교 정책의 이 포커스는 중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동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이고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거든요. 심지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리는 중동에서 doing less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얘기했던 세 가지 기조를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집중적인 목적은 중국 견제라는 아시아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중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가운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에게 주는 함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하는 것이 다자, 그다음에 민주주의, 투명성, 국제 규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강대국이 자기네들이 이 틀 내에서 제도 내에서 뭔가를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은 중견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동 정책에 지금껏 중견국 외교라는 이름하에 중동 내 핵 확산 금지, 민주주의, 그다음 뭐 인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실효성을 보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 뭐 복원, 그다음에 가치 외교를 둘러싸고 함께 공조할 부분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아브라함 협정을 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 외교 정책에서 약간 벗어난 산업 정책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UAE는 우리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이고 이제 이스라엘과는 작년 말에 12월에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AE와 이스라엘 간의 이 협력이 정말 가시화되고 뭐 뜨끈뜨끈하게 활성화 중인데 거기에 우리가 뭐 삼각 관계,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UAE, 한국 간의 경협을 뭐 강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외교를 강조하면서 UAE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개혁 개방의 가치를 지지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 정부가 중동에서 조금씩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중동의 이 영내 질서 안정일 텐데 그 부분을 뭐 우리와 이스라엘, UAE가 함께 지킨다면 그게 또 나중에는 이렇게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향후 중동 정세나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암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나아갈 수 있는 중견국 외교로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편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에도 너무 좋은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유아름 연구원과 제가 이 2021년도 두 번째 이슈 브리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유아름 연구원님께 네. 질문 많이 드릴게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슈 브리프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